투데이 핫 뉴스 앤 인터뷰.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한 해 2차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통해서 사회적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숙인 등 이 취업이 어려운 계층들이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이 지원에서 제외돼서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황과 또 대안은 뭘지 청운대학교 이도형 연구교수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이도형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얼마 전에 인천시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노숙인 일자리 지원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외된 곳들이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사회적 기업들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노숙인들에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이들을 지원해주는 사회적 기업들이 인천시 사회적 기업 지원 대상에서 모두 탈락을 했는데요. 네. 인천시가 올해 2차례에 걸쳐서 이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공모를 했었습니다. 네. 여기에 선정되게 되면은 이제 사회적 기업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같은 걸 지원을 받게 되거든요. 네네. 네, 현재 인천에서 노숙인 쉼터를 통해서 노숙인들을 이제 고용한 사회적 기업이 2곳이 있습니다. 계양구 재활용센터랑 도농살림이 있는데요. 이게 다 모자 떨어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올 6월까지 이런 지원을 받았던 이제 노숙인들이 이번 심사에서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건데요. 네. 결국 이제 인건비 지원이 끊기게 되면은 이제 해당 사회적 기업들이 예. 이들의 인건비와 보험료 전부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또 지금 코로나19 등으로 해서 지금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거나 지금 경영 상황이 매우 좋지 않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노숙인들이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 이것들이 왜 탈락이 된 걸까요? 일단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원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사회적 서비스,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기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정부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을 고용,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좁게 보고 있다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주요 평가 항목이 고용의 지속 가능성입니다. 즉 노숙자들을 얼마만큼 오랫동안 해당 기업에서 근무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들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노숙인들이 자립을 하게 되면 기업을 떠나는 특성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함께 노숙인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기업들은 네. 지원 대상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즉 인천시 역시 이런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지침을 따르다 보니까 이번에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들이 모두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군요. 네. 고용의 지속 가능성을 너무 보다 보니까 이제 자립해서 그렇죠. 떠나는 분들하고 참 네. 딜레마네요. 예. 이거 어떻게 보면은 좋은 취지를 가진 사회적 기업도 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이게 수치로 보여주는 정량적인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거네요. 그렇죠.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사회적 취약계층인 노숙인들을 네.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어떻게 보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사회적 기업의 좋은 취지가 네. 무색해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이런 사회적 기업들은 노숙인들을 더 이상 채용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예산 지원 한 푼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노숙인이 아닌 다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고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정성적 평가보다는 얼마나 오랫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느냐, 네. 매출 성과라든지 노동 생산성이라든지 정량적 평가가 사회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지원 기준이 되게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극 취약계층이라든지 노숙인, 중증 장애인 등 더욱 사회적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히려 정량적 평가에서는 불리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네. 즉 이런 도와주는 사회적 기업들의 혜택,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모순,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네. 이 사회적 기업 범위나 지원 등의 기준이 지금 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자, 교수님 보셨을 때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되고 수정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번에 심사 기준을 보면은요, 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평가 항목 100점 만점 중에 70점이 네. 앞서 말씀드렸던 매출 성과라든지 어허. 노동
생산성, 고용 성과 등 정량적 평가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물론 이제 자의적 판단을 막기 위해서 이런 객관적인 수치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량적 평가 역시 중요하다 볼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정량적 요소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에 대한 배점을 좀 높일 필요가 있다. 예.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이런 방안을 좀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고용노동부, 정부의 방침이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정부의 지침을 준수를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인천시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정량적 요소를 최대한 반영하는 정성적 요소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필요하다면은 조례나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네. 이제 정성적 요소들을 좀 늘리고 평가 항목을 수정하거나 이런 간극을 줄일 수 있는 노력이 좀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청운대학교가 인천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됐어요. 네. 그럼 이번 사태를 통한 이 문제점들 함께 고민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0일에 네. 청운대가 2021년도 인천 사회적 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제가 그 센터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요? 이 센터에서 양질의 사회적 기업가를 이제 양성을 하게 되고요.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을 돕기 위한 입주 공간이라든지 네. 교육, 멘토링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네. 매년 입주 기업을 모집해가지고 이제 평가를 해서요. 네. 길게는 최장 2년까지 사무 공간이라든지 장비들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네네. 즉 사회적 기업의 엑셀러레이팅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번 논란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세계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범위를 좀 넓게 보려는 움직임 추세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교육 또는 멘토링 과정에서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 나가지 않을까.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함께 고민할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끝으로 남겨주실 말씀 있을까요? 이번에 노숙인들을 지원하는 사회적 기업 탈락 참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사회적 기업의 이제 초기 단계인 일자리 제공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가시적 성과 위주에 대한 편협한 인식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이 고용뿐만 아니라 사회 서비스, 지역사회 공헌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고용만을 중시하는 정책 방향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인천시의 심사 기준 배점표도 바뀔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운대학교 이도형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